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김한길 의원실에 주체사상 찬양법에 서명이 웬 말이냐, 게이 의원이냐 이런 비방에 시달렸다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는데요. 용기 없는 행동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보수 기독교계의 공세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이 바로 처참한 한국 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가요, 그 체첸 출신의 이 보스턴 마라톤 그 테러범의 어로 알려진 두 사람의 형제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물론 그 테러 행위 자체는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임이 마땅하지만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 여정은 정말 가슴을 저미는 것이었습니다. 체첸인들, 우리는 뭐 러시아의 한 구팅에 있으니까 쏜 테러리스트들만 양산하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스탈린이 체첸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바람에 체첸인의 30%가 죽었대요. 그리고 러시아와 체첸의 전쟁,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100만 명의 체첸인 중에서 무려 20만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 과거사가 결국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조금 있다가 그 연뭉 선생의 정말 훌륭한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정말 미국의 패권주의로 인해서 선량한 미국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자칭 보수들은 사흘만 기다려라. 전쟁이 나도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줄 기회다. 외국의 보수파들까지 동원해서 북한에게 폭격을 주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전쟁을 부추깁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에 압력 폭탄을 던져가지고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남북한이 전쟁하는 상황이 오면요. 그 피해의 단위는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단위. 사람 100만 명 죽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체첸인의 그 전쟁 속에서도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휴전선을 두고 특히 남한 경기 도계 안에요.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뿌리면은 그냥 우수수 옥수수 집단 쓰러지듯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좀 인구 분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하자니까 관서법원까지 들고 와가지고 반대했던 보수 세력 아닙니까? 안보를 가장 취약하게 해놓은 세력들이 지금 와서 사흘만 기다리라. 이런 지랄병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그냥 옥수수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예고에 드렸던 대로 오늘 라디오 비평에서 처음 선택한 칼럼은 연문 선생의 테러는 미친 짓이다 하지만 이라는 제목의 이 칼럼입니다. 김미주 아나운서 읽어보시죠. 발음이 안 좋아요, 저. 거리마다 활짝 핀 봄꽃을 보며 걷다가 집에 들어오자 테러 뉴스로 가득 찬 신문을 펼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아니, 괴롭다기보다 뭐라고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혼돈에 사로잡힌다. 어느 쪽이 내가 서 있는 현실인지 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감각의 화면에 떠오른 두 이질적 대상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인식작용에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나 할까. 문득 박완서 선생의 자전적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6.25 전쟁으로 한창 피난하던 중에 주인공은 밤에는 걷고 낮에는 으슥한 데서 시간을 보내는 고난을 이어간다. 국도 연변 마을은 모조리 불타고 부서져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는 마을 장독대 옆에 서 있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부푸는 것을 보았다. 목련나무였다. 주인공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얘가 미쳤나봐 하는 비명이 새어나온다. 누가 미쳤다는 것인가? 박완서의 통찰이 빛나는 것은 비명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는 나무를 얘라고 의인화한 게 아니라 거꾸로 나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비명은 내가 나무가 되어 긴긴 겨울잠에서 눈뜨면서 바라본 너무나 참혹한 인간이 저지른 짓에 대한 경악의 소리였다. 계절이 바뀌고 꽃망울이 부푸는 자연의 질서에 대비될 때 인간의 폭력 행위는 명분이 무엇이든 광란임이 분명했던 것이다. 네, 박완서 선생의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하는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한번 읽고 싶네요. 예, 6.25 전쟁, 물론 1950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났던 사람도 환갑을 훌쩍 넘긴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7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던 저는 6.25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6.25 전쟁을 항상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자랐던 그런 세대들이죠. 네. 그런 세대들이 지금 보수화된 상태에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아프네요. 예. 전쟁을 직접 겪었던 세대 혹은 전쟁을 머리 위에 살고 살았던 세대들이 3일만 기다리라.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다. 라는 보수의 주장에 가장 많이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하튼 연봉 선생님의 그 칼럼 첫 부분은 너무나 문학적이어서 아름답기까지 한데요. 자,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피로 물들인 테러도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다. 그것은 모든 테러가 그렇듯 광기의 발로이고 맹목의 소산이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주류 언론에서 하고 있듯이 범인 형제의 사생활을 들추고 그들의 행동을 극화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은폐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진상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발언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형은 죽었으므로 말이 있을 수 없고 아우도 중상이므로 입을 열기 전에 온갖 추측 보도의 홍수에 휩쓸릴 것이다. 이미 그들 차르나예프 형제는
사법적 판단이 착수되기도 전에 어떤 일방적 관점에 의해 절반쯤 악마화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스턴 테러 자체보다 테러 배후에 있는 구조적 불의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보도를 보면 차르나예프 형제는 러시아 국적의 체첸계로서 10여 년 전 미국에 건너와 영주권을 얻었다고 한다. 형은 권투 선수이고 아우는 의학도로서 형제의 기질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주위의 평판은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가던 평범한 이주민 청년들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청년들이 이처럼 끔찍한 테러리스트로 변신하게 되었는가? 이 비밀을 푸는 것이 바로 테러를 근절하고 미국이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네. 이 칼럼은 정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 실렸어야 할 칼럼인 것 같네요. 문제는 정말로 미국인을 위하기보다는 미국의 이른바 배후에 숨어 있는 권력자, 뭐 이런 음모론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사실이기도 하죠. 예, 그들에게 쏘가 넘어가고 있는 미국인들. 사실 뭐 우리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 미국은 하나의 파라다이스였고 이상향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훌쩍 성장한 정신적으로도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미국에 대한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네, 테러 국가, 테러의 피해 국가, 미국.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연봉 선생의 칼럼은 계속됩니다. 돌이켜보면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했어야 할 가장 요긴한 작업은 상식적인 말로 해서 자기 반성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한 일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무력 침공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2011년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미국의 평화운동가 더글러스 러미스는 며칠 전 이라크 전쟁 열돌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라크에 정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면 미국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찌됐든 미국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고 168만 명의 난민과 500만 명의 고아가 생겨났으며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박살이 났다. 9.11 테러가 비록 엄청나다고 하지만 어찌 이라크가 당한 국가적 참화에 비할 수 있겠는가? 네. 이 부분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라크에 정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면 미국 정부는 절대 군대를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정말로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면, 그래서 미군이 군대를 투입했다면 그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해서 미군이 수십만 명이 그대로 박살이 났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여론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몇 명만 죽어도 나라가 떠들썩할 그럴 마당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면 정권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죠. 결국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미국은 침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고 168만 명의 난민과 500만 명의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이슬람인들에 의한 대미국 테러에 대한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 그 바닥에 숨어 있는 거죠. 계속됩니다. 강자의 폭압이 지속되는 세계에서 약자들의 저항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보스턴 테러의 근원에 있는 것은 체첸 민족주의도 아니고 이슬람 극단주의도 아니다. 범죄적 세계 질서에 대한 비판의 정사야말로 그 뿌리다. 다만 정의에 대한 열망이 테러와 같은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순진한 소리지만 꽃의 마음으로 나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네, 순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열망이 테러와 같은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러나 어쩌면 또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테러를 찬양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지만은 피해의 복수가 일어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죠. 그러한 아수라장 피비린내 나는 그 광경이 이미 일어났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는 오히려 이런 보복보다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연봉 선생님의 칼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국인들이 들어야 될 칼럼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까지 듭니다. 네.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나라인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성만 여성일 뿐이지 사실은 남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내는 말하자면 성의 징후들을 성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남성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태의연한 보수 세력들이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한 또 중년 여성들의 맹목적 지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여자라서 제가 여성을 칭찬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성 검사입니다. 경찰에서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여성 경찰입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했던 분 요즘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남자들 좀 부끄러워합시다. 예. 왜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서 빠지겠다고 얘기는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거? 창피한 줄 아세요 정말. 저는 뭐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종북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꼴보기 싫지만은 꼴보기 싫은 내 놈의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 대해서 저항하겠다고 한 유명한 볼테르인가 볼따구인가 하는 사람의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재미나요. 제가 사실은 오늘의 유머를 발견하고 야 이런 재미난 데가 있냐 해가지고 열심히 보는데 이게 또 의외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오른 이 커뮤니티인데 유머 커뮤니티입니다. 그걸 보면요 조회수가 10만 조회수를 가뿐히 넘는 게 많아요. 우와 이런 사이트가 있나 해서 발견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아주 진보적이었습니다. 진보개혁적이었죠. 사실 젊은이들이 자주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라면 뭐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도 소개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SNS에 오늘의 유머의 좋은 글들을 아마 가장 많이 소개한 사람은 저일 겁니다. 그 덕분에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돼가지고 댓글까지 달아주는 그런 알바까지 운영하는 그걸 뭐 대북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서 내가 아까 남자들 쪽팔릴 게 아니라 국정원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대북 심리전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개우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찬성 반대는 누르고 말이야. 야 국정원 직원이면요 요즘은 엘리트입니다. 국정원 7급 공채하면은 수십 대 1 경쟁률을 보여요. 그런데 뽑혀가지고 이명박이 똘마니 새끼가 국정원장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댓글이나 달라고 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아이가 지금까지 양심선언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해서 양심선언을 했다가는 작살날 거 봐서 겁나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근데 그 국정원 직원이요. 12월 16일인가요? 그때 수서경찰서장인가 누군가 나와가지고 뭐 국정원 직원 뭐 관계없어 어쩌고 저쩌고 이제를 기자회견까지 심야에 해가지고 그게 뭐 선거에 영향 끼쳤느니 말았느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서울경찰청에서 온갖 압력을 다 행사하고 뭘 바꾸고 뭐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은폐 왜곡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이 관계없다고 그렇게 발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난 대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관건 부정선거예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유죄인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는 어마어마한 흠집이 생기는 거죠. 보수 세력들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룰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시도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수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칼럼으로 가볼까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칼럼들이 2개나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1개 이상 던지기 어려운데 오늘은 2개예요. 사회부 사건 데스크라고 하니까 아마 요즘 과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회부장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성 기자의 낸시랭과 암흑의 경우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낸시랭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의 눈과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봄 무렵이었을 것 같다.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해외 명품에 비유하며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을 있을 때 잘 지키자는 발언이 기사로 나왔을 때다. 그 뒤로 낸시랭은 정치적 퍼포먼스를 자주 했다. 이때 아무개가 등장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까봐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아무개는 낸시랭과의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낸시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편견과 독단으로 가득 찬 아무개의 논리는 낸시랭의 상식적인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저도 그 토론을 봤는데요. 난 낸시랭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대중적인 인기의 뭐 스타, 뭐 일반적인 뭐 약간 전위적인 느낌을 풍기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토론을 보고 야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물론 이제 낸시랭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하는 행위마저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참으로 암울한 세상입니다. 계속됩니다.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있다. 둘 다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강하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려는 방식은 많이 다르다. 낸시랭이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반해 아무개는 어두운 얼굴로 남들을 저주하는 데 매진한다. 낸시랭이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이미지라면 아무개는 우물한 개구리에 아집으로 똘똘 뭉친 수구의 이미지다. 토론 이후 아무개는 낸시랭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는 낸시랭 가족사의 비밀을 폭로한 뒤 대단한 특종을 한 듯 득이양양했다. 표적을 정해놓고 사생활 털기 좋아하는 한 신문이 요즘 소설가 이회수의 과거사를 털고 있는 것처럼 참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다.
망신 주기와 낙인 찍기라는 수법도 똑같다. 예. 아주 이재성 사건부 사회부 사건에서 그의 칼럼이 마음에 쏙 드네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까봐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제 심정하고 똑같아요. 표적을 정해놓고 사생활 털기 좋아하는 조일보가 여기는 조일보가 아니라 공공일보네요. 예. 요즘 소설가 이회수의 과거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조일보 아닌가 모르겠다. 참 워낙 안 보니까 요즘 뭐 조중동은 제가 안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참으로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다. 비열, 치사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상징어입니다.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열, 치사. 계속됩니다. 칼럼은.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은 낸시랭을 비난하는 엄청난 양의 이메일 폭탄을 영국 BBC에 보내 BBC의 낸시랭 초청 행사를 무산시켰다. 정치에 관심을 둔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착오적 공세 앞에서 좌절했던가. 낸시랭이 BBC로부터 초청받은 거지 여왕 퍼포먼스는 2010년 낸시랭이 영국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일 행사에서 구걸함을 들고 거지 행세를 하며 실제로 적선을 받다가 보안 요원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이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 국가가 되는 거야. One person, one country. 거긴 사랑, 평화, 예술이 넘치는 나라. 계급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지. 상관없어. 하지만 누구든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겠냐? 존 레넌이 이매진에서 노래한 유토피아다. BBC가 낸시랭을 공식 초청했다는 건 영국이 이 퍼포먼스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얘기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런 몽상마저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네. 참 쪽팔립니다. 쪽팔려요. 네. 우리나라 보수들의 이런 그 폭력은 뭐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받을 때도 얼마나 이런 지랄 덕구를 쳤습니까? 참나. 낸시랭이 김대중 대통령 반열에 올랐었으니 뭐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초청 공연이 취소가 됐으니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낸시랭의 정치 성향을 굳이 정의하면 리버럴 정도 되겠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자유로운 영혼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답답하고 완고하다. 시쳇말로 구리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19세기 수준이다. 낸시랭은 연예인 혹은 예술가의 정치적 발언을 탑으로 여기는 사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낸시랭이 박근혜 포스터를 길거리에 붙였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이하를 응원하는 것도 이래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낸시랭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대중적 판본이다. 낸시랭 씨, 아무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입을 막는 겁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함부로 지지 마세요. 당신의 몽상을 응원하는 사람 여기 하나 추가요. 네, 아주 잘 썼네요. 뭐 더 이상 얘기할 사족을 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 아무개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의 입을 막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5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차기 대표로 유력시되는 김한길 의원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도 아무리 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야 김한길 찍어 해서 줄서기로 선거 방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칼럼 읽어보면 좀 쪽팔려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인권 후진성 드러낸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 한겨레의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결국 철회했다. 두 의원은 최근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돌린 철회 요지서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왜곡과 곡해가 가려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체사상 찬양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비방과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낙인 찍기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과 항의에 떠밀려 두 의원이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네. 뭐 이거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아주 자기들이 철회했군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제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하나? 김한길 의원. 최근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꽤 51명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날 씹어대니까 철회한다 해가지고 철회 이유서를 돌린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세습, 온갖 성적 추문, 돈에 대한 추문, 아주 그냥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게 한국 보수 기독교입니다. 그런 지저분의 총집합소인 보수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또 꼴에 뭐 개인이 뭐 종북이니 이런 삽질은 아주 그냥 제일 먼저 해요. 정말 인간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알려면은 보수 기독교계의 이른바 큰 목사님들을 보면 압니다. 조금 이따 나비 효과도 나올 건데요. 그거는 특정 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보수 기독교계의 현실이라는 점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당사자들 쏙을 끓고 있을 거예요. 즉을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요. 거기에 또 굴복해가지고 법안을 철회하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민주당의 수준, 현실을 생각하면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삽질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 법이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는 얘기지.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친다고 이런 거짓말을 걔 정말 그 종교적 광신자들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주류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테러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거꾸로 미국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국가라면 기독교인들의 이와 이번에 보스턴 테러와 유사한 테러들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수도 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종교적 강신 치가 떨려요. 합리와 상식을 송두리째 엎어버립니다. 죽어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 천국 그 하나에 현혹돼가지고.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죠. 시대착오적입니다. 사상의 자유는요. 천부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정말.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과 차별을 남이 아닌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돌보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소수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듯한 일부 기독교 보수 세력의 형태는 우려스럽게 짝이 없다.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의 지적인데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민주당의 두 의원이 모처럼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를 철회한 것은 안 하느니만도 못한 것이다. 두 의원의 법안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서명했다고 한다. 결국 제1야당이 비이성적인 광풍에 떠밀려 인권 버팀목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발의할 때 더 신중을 기했거나 일단 발의했다면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했다. 네. 차별금지법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는 도대체 뭐 아프리카 정치적 후진국 나라의 기독교계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큰 목사님들. 조금 있다가 나비 효과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내일 다시 뵙죠.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 낙곰수 트로트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경경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가해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물가 쌈 싸먹고 시장국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서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꼼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1, 2, 3,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미 흐셔 ambitious 투자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리 호주머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온다 짠말 말고 가까워지는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정신 실천하시는